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정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이틀째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최근 시멘트나 건설 등이 경협 관련주, 남북 경협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반면에 코스닥 지수는 바이오주 거품 논란 속에서 최근 이틀 전에 저희가 50일 만에 지수가 900포인트를 넘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지금 800선으로 다시 밀린 상황입니다. 자, 오늘 국내장 움직임은 어떨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추천주를 공개해드리는 시간 2부 시간에 함께 할 겁니다. 동시에 시청자 여러분들 고민되시는 종목 있으시죠? 상담 받으실 수 있는데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지금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8시 51분을 막 넘어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시초가 공략주부터 들어야겠죠. IBK 투자증권의 박성환 차장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개장 전에 시초가 공략주를 들어볼 텐데요. 어떤 종목 보셨습니까? 네, 최근에 IT, 특히 반도체 쪽으로의 자금 유입이 계속되고 있고요. 더군다나 대형주 중심으로 주식 관련된 수급은 유입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하이닉스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전일 같은 경우에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 기업인 대만 TSMC가 2분기 매출 전망을 일부 하향 조정하면서 주가가 빠졌습니다. 시초가 부분에 일정 부분 그 반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하이닉스의 체력과 이익 성장에는 큰 문제가 없는 만큼 조정 시 눌림목을 결국은 매수 기회로 잡아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4조 4천억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의 실적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DRAM 가격 강세와 서버 및 PC의 수요 호조가 나타나면서 1분기가 계절적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호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2분기인데요. 2분기는 매출액이 9조 4천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4조 8천억으로 전년비 57% 성장하는 그림이 또다시 나오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봅니다. DRAM의 가격은 공급업체들의 공정 전환이 지연되면서 1분기 대비 3에서 5%의 가격 상승이 또한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출하량은 중국과 북미 데이터 센터형 수요 증가가 영향되면서 전 분기 대비 6% 정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낸드는 또한 3D 낸드와 2D 낸드 가격의 동방 하락이 예상되고는 있지만 하락폭이 지난 1분기 대비 크게 둔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또 이제 72단 3D 낸드의 기업형 SSD형 양산 공급이 가시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의 낸드 중장기 성장성은 크게 훼손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따라서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상당히 하반기로 갈수록 반도체 업황의 상승 사이클은 지속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최근의 상승 이후 그리고 일부 해외 업체들의 주가 조정에 의한 가격 눌림은 매수 기회로 이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목표가는 10만 원, 손절가는 8만 2천 원 정도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예,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 다시 한번 기대가 되는 SK 하이닉스 오늘 시초가 공략주를 주셨습니다. 어제장에서도 좀 많이 올랐는데 여전히 매수 관점으로 보고 계신 거고요. 목표가 10만 원까지 제시를 하셨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박성환 차장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본격적으로 오늘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갖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타임. 안정과 성장, 미래 가치를 한 번에 철학이 있는 투자 신일섭. 트렌드를 공략해 성공 투자를 이끈다. 수익 매매의 달인 손창현. 예,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시는데요.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K투자정보의 손창현 팀장 오셨고요.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주 저희가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에 전문가의 추천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세 종목씩 들을 거고 다음 주면 이제 수익률 현황이 집계가 돼서 순위가 매겨지게 될 텐데요. 이 자리에 계시는 신일섭 소장께서는 어제도 나오셨으니까 손창현 팀장께 매매 스타일이 어떤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종목을 어떻게 고르시나요? 네, 예전에 다시 설명을 해드렸듯이, 예. 앞으로의 어떤 뉴스나 트렌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미리 좀 선취매를 해서,
남들이 이제 따라 붙고 남들이 이제 추격 매수를 하면 일단 매도하는 그런 부분으로 매매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어떤 종목을 선별하셨을지 잠시 뒤에 공개하겠습니다. 저 간밤 미국 뉴욕 증시가 오늘은 좀 눌려가는 분위기였고요.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인데 매매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신인석 소장께 듣겠습니다. 네, 금요일이라고 뭐 이제 그 다음 주를 준비하면서 뭐 주식을 팔아도 좋겠지만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보유하는 사람이 그냥 이득이 가장 많이 나는 장세인 것 같아요. 대세 상승장에서 가장 많이 수익이 나는 사람은 그냥 진득하니 보유하는 사람이거든요. 물론 그게 뭐 하락세에 있는 종목을 보유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상승세에 있는 종목이라면 쉽사리 팔지 않는 게 좋고, 물론 굉장히 기민하게 대응해서 지금 뭐 업종 갈아타기를 통해 그렇게 옮겨 타는 전략도 굉장히 좋겠죠. 하지만 그런 것들이 굉장히 기민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오히려 역박자를 탈 수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그 성장 업종으로 보고 굉장히 좋다고 하는 업종을 꼭 쥐고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뭐 수익이 정말 많이 났다면 업종을 한번 갈아타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일섭 소장님, 이걸 꼭 여쭤보고 싶었는데 바이오주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계속 이어지셨었잖아요. 최근에 네. 거품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바이오주는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네, 어제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네. 지금 우리나라는 전 세계를 이끄는 증시도 아니고 전 세계를 이끄는 국가도 아니에요. 이른바 우리가 뭐 천조국이라고 부르잖아요. 미국을 보고. 근데 천조국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좀 그 시기 섞인 얘기일 수도 있고 굉장히 뭐 선망의 그 대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봤을 때 모든 면에서 경제 면이든 모든 정치 면이든 모두 선진국이에요, 미국은. 그리고 증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거기에 세계적인 기업들이 다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업들이 가는 길이 어떻게 보면 나침반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암젠이라던가 화이자 존슨앤존슨 보여드렸어요. 암젠은 대표적인 바이오 기업이고 화이자 존슨앤존슨은 세계적인 의약품 기업인데,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초장기적으로는 꾸준히 오를 수밖에 없다. 이거는 100세 시대고 우리나라만 100세 시대가 아니라 고령화 사회로 전부 다 접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이 다 필요해요. 신약이든 뭐 옛날 약이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꾸준히 우상향을 하는데, 선진국의 이런 흐름들을 보면 우상향은 계속 되고 있으나 이격 조정을 하고 있죠. 근데 어제 보여드렸던 셀트리온이나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보면 암젠이나 화이자 존슨앤존슨이 이격 줄이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더 오버슈팅을 해서 굉장히 그 주가에 이격이 벌어졌어요, 차트에서.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거품론이라는 게 양념으로 접어들면서 더 하락폭이 깊어질 수도 있고요. 근데 이격이 좁혀들면 원래 가는 길에서 다시 올라타서 별로 그 사이에서 이제 간다는 거죠. 근데 분명히 제가 보기에 오버슈팅인 것은 지금 확실해요. 예. 그래서 이격 줄이기가 나올 거고, 거품론이라는 핑계를 대면서 그게 잦아들 건데, 그래서 이제 대안이 바이오 업종을 계속 투자를 한다면 지금 어제 말씀드렸던 후발주들을 찾는, 후발주들 거래량이 적었고 굉장히 그것보다 덩치가 작은 애들이 움직이는 그런 장세가 일어나기 때문에 거길 투자하셔도 좋고, 아니면은 바이오주가 이 지금 미국의 세계적인 기업들에 비해서 굉장히 오버슈팅이 일어나서 불안하다. 예. 그러면 거기서 수익 실현하고, 지금 뭐 아직 안 오른 것들 있잖아요.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지금 식품이라든가 소비자 업종, 뭐 건설 업종, 이런 것들은 이제 밑바닥에서 지금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약간 공략해서 바이오 업종이 조정을 받는 시간을 번 다음에 다시금 그걸로 가는 전략, 이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손창현 팀장께도 간략하게 오늘장 투자 전략 여쭤볼게요. 네, 일단은 뭐 시장보다는 종목에 치중을 해야 되는 시장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바이오 제약 뭐 상당히 그 장기적인 시각에 있어서 역시나 뭐 긍정적인 흐름이지만 종목별 차별화 흐름은 뚜렷하게 진행이 될 것이다. 실적이 이제 대두가 되기 때문에 결국엔 1분기 실적이 대두가 되면 결국 실적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주도주의 성격이 바이오 쪽에서 다른 쪽으로 뭐 연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1분기 실적이 그나마 좀 뒷받침이 되고 있는 IT와 그리고 중국 소비주들을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4월 20일 금요일 국내 장이 이제 막 시작이 됐습니다. 잠시 뒤에 분위기 함께 볼 거고요. 재출중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국내 증시 출발 분위기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가보시죠.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을 볼 텐데요. 오늘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락하면서 상당히 많이 밀리면서 출발이 됐습니다. 앞서 미국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나 급락한 영향이 오늘 좀 전해지고 있다라고 분석이 되는데요. 삼성전자 4개월 만에 260만 원대 회복했던 주가가 오늘은 259만 원 선으로 좀 밀려 있는 모습이고요. SK하이닉스 2% 빠지면서 8만 6천 원 선 거래가 됩니다. 지금 시점이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었으니까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의 하락으로 다시 현대차가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왔습니다. 0.95% 빠지고 있지만 여전히 3위 수준 유지해주고 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오늘은 반등이 나오는데요. 각각 0.9%, 0.7% 정도의 오름세입니다. 자, 부진한 실적 전망 속에 네이버의 주가가 최근에 좀 조정폭이 컸었는데 소폭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주가는 73만 원 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수 움직임 살펴보죠. 예,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가 엇갈린 흐름으로 출발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지금 사흘 만에 약세 전환이 된 건데요. 0.34% 하락한 2,477로 거래를 시작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사흘 만에 상승 전환하면서 0.4% 오르고 있습니다. 886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봐야겠지요. 1위부터 5위권의 종목 보고 계신데 종목별로 좀 혼조세가 나타납니다. 어제 바이오주의 낙폭이 심했었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5%나 급락이 있었는데 오늘 1% 상승함이 출발이 되고 있고요. 그 밖에 신라젠도 1% 오릅니다. 바이로메드도 1%대 상승하면서 주가 22만 5천 원 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권의 종목도 함께 살펴보죠. 예, 오름세로 출발하고 있는 종목들이 더 많이 눈에 띕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은 강세 출발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HLB가 2%, 셀트리온 제약이 1%, 또 휴젤 역시 0.17% 상승세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오늘장 우리 국내 증시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분위기를 봐드렸는데요. 제가 살짝 지금 살펴보니까 삼성 SDS가 3% 급등, 연진약품 LS 산전 쪽으로도 매수세가 들어오는 걸 보면 제약 바이오도 오늘 반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구나 생각이 듭니다.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지금 장에서 전문가는 어떤 종목을 사야 수익을 낼 수 있는지 판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창현 팀장님의 3개 종목부터 지금 살펴볼게요. 네, 일단 첫 번째 종목은 이제 키움증권인데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상당히 좀 양호한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동사는 이제 증권사에서 이제 마켓시어 1위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코스닥 시장에 대한 박스권 상단 돌파, 900포인트를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왔고, 결국 오늘 바이오 제약 관련 종목들이 단기간에 좀 주춤을 하고 있긴 하지만 5월 달에 이제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을 합니다. 결국 그 액면 분할을 한다라고 했을 때 국민주로 다시 등극을 하고 그리고 또 원활하게 거래가 상당히 좀 많이 진척이 된다라고 하면 결국 이 브로커리지에 대한 수익성 더 많이 증가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동사 이제 코스닥 벤처 펀드를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판매에 대한 의미가 상당히 좀 큰 것 같습니다. 특히나 자산 운용사를 보유하고 있는 키움증권으로서는 KRX 300의 ETF도 출시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벤처 펀드에 대한 자산 운용도 또한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더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결국 시장에 대한 수익 쉐어가 계속적으로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이 계속 상승을 하면 할수록 거래는 상당히 많이 뒷받침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현재 가격이 좀 많이 잠깐 이제 주춤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11만 6천 원에서 매수 가격 정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예. 손절가는 10만 9천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 목표가는 일단 우상향 패턴을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 14만 원까지 연결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 이제 DSR 제강이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저희가 계속적으로 누누이 얘기를 해드렸지만,
지난주죠. 지난주에 이어서 뭐 남북 경협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 바로 이제 뭐 철강과 뭐 시멘트 관련 뭐 이런 종목들이다라고 해서 서산을 얘기를 해드렸었던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일단 동사는 일단 와이어로프나 경강선 같은 그런 이제 선재를 만들고 있는 업체입니다. 근데 선재가 다양한 제품에 이제 적용이 되는 부분이에요. 뭐 자동차들도 그리고 건설 쪽도 그리고 다양한 건축 시공 관련된 부분도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동사 예전에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관련 인맥 관련주로 연결이 됐었던 부분이 있었지만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돌아오면서 본격적인 SOC 쪽에 대한 사업까지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부분으로 시장에서 재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그런 부분으로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대북 지원 SOC 사업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확장이 된다. 뭐 교량도 만들어야 될 것 같고, 뭐 통신 그리고 항만 뭐 여러 가지 도로도 닦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뭐 충분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철강에 대한 건자재 부분에 대한 필요성은 상당히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으로 보셔야 될 거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매수가는 6,390원을 제시해 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장 초반에 일단 떠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일단 떨어지는 시점에서 한번 매수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단기 목표가는 7,500원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5,840원 그렇게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뭐 단기에 대한 부분에 대한 비중이 좀 높다라는 부분을 좀 염두를 해서 단기적인 부분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장기적인 모멘텀은 이 남북 정상회담이 끝나면 일단 완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단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DSR 제강은 한 일주일 정도로 단기로 보시는 건가요? 그 정도면 충분히 시세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은 이제 뉴파워 플라즈마라고 하는 종목인데요. 동사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에 이제 필요한 방막 식각 공정 관련된 부분에 여러 가지 이제 뭐 방막 공정 후에 공정 내 부산물들을 이제 플라즈마 클리닝 관련된 부분으로 일단 뭐 하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품들을 이제 공급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장비가 계속적으로 설비 투자가 확대가 되면 결국 동사 같은 관련된 제품들이 계속 많이 사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4월 이후에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어느 정도가 마무리가 되면 결국 이 초점은 실적 관련된 부분으로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초점을 맞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사는 뭐 안정적인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올해 뭐 매출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출은 한 1,574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한 338억, 당기순이익 한 300억 정도로 PER 기준으로 봤을 때 10배 미만이라는 가격적인 매력이 있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적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향후 시장에 대한 트렌드가 다시 한번 변경이 되면 거기에 있어서의 선침의 흐름으로 매수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이다. 그래서 단기적인 것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부분으로 보셔야 조금 더 수익이 많이 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33,350원, 뭐 지금 32,200원이니까 충분히 뭐 분할적으로 매수 가능한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단기 목표가는 이제 35,000원, 이 앞선 고점을 다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손절가는 28,700원 그렇게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창현 팀장의 관심주 세 종목이 공개가 됐습니다. 지금 증권주 탑픽으로 꼽힐 수 있겠죠. 신고가 내고 있는 키움증권 주셨고요. 남북 경협주로 분류가 되는 기대감 있는 DSR 제강과 또 안정적인 실적이 뒷받침된다 반도체 관련주인 뉴파워 플라즈마까지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저희 신섭 소장님 종목 살펴봅니다. 네, 3위는 하나투어입니다. 제가 제주항공을 예전에 그 프로에서 계속 갖고 나왔기 때문에 여행에 대한 얘기는 너무나 많이 드렸죠. 그리고 일본 여행에 대한 얘기도 특히 많이 드린 것 같아요. 소도시가 개발되면서 1시간 이내로 갔다 올 수 있는 일본 여행이 너무 많이 개발되고 있어요. 제주항공이 저가항공으로 다리를 대주면서 다 놀러가고 싶은데 너무 가까운 곳에 가고 싶지만 우리나라에 가까운 곳은 바가지를 씌울까봐 일본을 가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이 뭐 욜로 라이프니 워라벨이니 이런 것 때문에 열풍이 더
확산이 되고 있는 지금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이 앞으로 더 증폭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지금 뭐 하나투어도 제주항공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호텔신라 뭐 이런 면세점 사업 다 통틀어서 같이 봐야 될 종목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행 제1의 취미시대 최고의 수혜주라고 제목을 붙여봤는데, 일단 직접 판매와 간접 판매의 여행사로 나뉘잖아요. 하나투어와 모두투어가 대표적인 간판 여행사예요. 간접 판매 여행사예요. 간판이라고 해서 간판을 단 여행사가 아니라 간접 판매의 줄임말이었던 거죠. 그리고 참 좋은 여행이 지금 주가도 그렇지만 엄청나게 공격적인 마케팅, 여러분들 광고 많이 보셨죠? 라디오고 뭐고 계속 나왔어요. 정말 수시로 정말 많이 나왔거든요. 직접 판매의 그 굉장히 장점을 강조하면서. 그러니까 참 좋은 여행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대형마트 가면 안에 하나투어 모두투어 대리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트에서 쇼핑을 하다가 갑자기 여행 상담을 받죠. 근데 참 좋은 여행 노랑풍선은 없어요. 참 좋은 여행 노랑풍선이 직접 판매의 장점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엄청나게 치고 올라왔죠. 지금 되게 치열하게 됐어요. 하지만 하나투어 모두투어는 아직도 수성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동안 쌓아왔던 게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대리점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완전히 거미줄처럼 쳐가지고 다 그렇게 먹어놨거든요. 물론 참 좋은 여행이 굉장히 높게 치고 올라옵니다. 근데 이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또 예전에 말한 업종이랑 똑같은데, 여기가 지금 안에서 그냥 뭐 먹을 게 없는데 서로 싸우면 그냥 다 같이 죽는 거예요. 근데 먹을 게 계속 많아지면서 싸우는 거는 오히려 그 업종이 더 활발하게 타오를 가능성이 있어요. 참 좋은 여행이 자극을 시키잖아요. 그럼 하나투어랑 모두투어는 가만히 자리를 뺏기겠어요? 절대 안 뺏기죠. 그러니까 하나투어 모두투어는 더 자극이 되는 거고, 참 좋은 여행은 더 그 뒤에서 치고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소비자의 선택인 거죠. 하나투어 모두투어가 대리점에서 나는 편하게 집 앞에 있는 대리점에서 하겠다. 근데 그게 뭐 싫은 사람은 참 좋은 여행 홈페이지 들어가서 직접 사는 거고, 여행 상품을. 그건 소비자의 선택이겠지만 어쨌든 너무나 많은 사람이 가기 때문에 하나투어 모두투어 참 좋은 여행 노랑풍선 롯데관광 뭐든지 다 지금 수익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제2터미널이 개항했잖아요. 그리고 지방공항 국제노선 다변화. 지금 뭐 제주항공에서 또 무안 엄청 열띠게 홍보하고 있죠. 무안에서도 이제 다 가요, 일본을. 그렇기 때문에 지방공항에서 굳이 인천공항에 올라올 필요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저비용 항공사가 적극적으로 노선 확장을 해주는 게 하나투어 모두투어에게 도움이 되고 있고, 그리고 한중 관계 개선으로 중국 패키지가 지금 부활하고 있어요. 사실 그 젊은이들은 굉장히 꼼꼼하게 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자유여행을 가서 쏙 알맹이만 빼먹은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냥 그게 좋죠. 공부해서 가면 되니까. 근데 이제 귀찮은 사람들은 그냥 패키지 가거든요. 여행사 입장에서는 패키지가 수익이 더 좋죠. 당연히 자유여행, 개별 자유여행보다는. 근데 한중 관계가 개선하면서 중국 패키지가 부활하고 있고, 뭉쳐야 뜬다 뭐 그 프로그램 때문에 엄청나게 패키지가 이미지가 굉장히 뭐 노년층들만 가는 데서 젊은이들도 패키지 많이 가게 됐어요. 그 재미를 알았거든요. 패키지만의 재미가 있잖아요. 거기서 사람들끼리 만나는 재미.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모로 지금 하나투어는 굉장히 유리한 환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SM 면세점, 뭐 두타 면세점도 마찬가지인데, 두타 면세점 새벽 2시까지 그때 처음 했었고, SM 면세점도 굉장히 파격적으로 나갔었는데 지금 다 힘들어졌죠. 그래서 조금 축소를 했어요. 그래서 축소를 해서 적자폭을 개선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모로 굉장히 지금 좋다. 그리고 일본 계속 요즘에 영어, 중국어 유치원을 보내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본어 유치원을 보내는 게 앞으로는 더 일처리가 많다.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엄청나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투어 재팬의 실적이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일본이 지금 아무리 방사능 뭐 이래봐야 소도시 개발할 게 지금 너무나 많고, 앞으로 노선이 정말 많이 생길 거예요. 소도시를 계속 개발할 거고, 1시간 이내로 갔다 오는 도시가 너무 많이 생길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말에도 지금 잠깐 갔다 올 수 있는 1박 2일, 2박 3일 코스가 너무나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하나투어는 지금 거칠 것이 없을 것 같고요. 모두투어 참 좋은 여행 다 좋아요. 다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 21만 원이에요. 2015년 7월 1일 날 20만 5천 원이 최고가였는데 그거를 뛰어넘는 가격까지 했고요. 손절가는 11만 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세아 시멘트입니다. 네. 시멘트 업종이 굉장히 재미가 없는 업종이죠. 재미가 없는 업종이고, 시멘트 그냥 말 그대로 우리가 뭐 공사 현장에서나 보지, 실생활에서 시멘트를 먹거나 시멘트를 뭐 바르지는 않기 때문에 친숙하지 않고, 그러니까 친숙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굉장히 고리타분한 종목, 그리고 뭐 굉장히 거래량이 없고 답답하다, 이렇게 여겨졌죠.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은 사실 모멘텀이 있는 업종을 좋아하거든요. 그냥 답답하고 뭐 배당을 많이 준다고 해서 답답한 종목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주 성격이 진득하거나 그런 보수적인 투자자들밖에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주 다이나믹한 모멘텀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다이나믹한 모멘텀이 들어왔네요. 남북 경협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아세아 시멘트, 한일 시멘트, 쌍용양에 다 마찬가지인데 현대 시멘트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세력이 만들었다고 할 정도로 차트를 보면은 일부러 그랬나 싶을 정도로 여기서 터뜨렸거든요. 너무나 신기한 건 남북 경협까지 미리 알고 있었다 싶을 정도로 그때 9.11 테러 이전에도 풋옵션이 비정상적으로 거래량이 늘어났던 거 그걸 보면서 음모론을 제기한 사람도 있었죠. 미리 알고 있었다. 주식시장은 9.11 테러를. 아세아 시멘트, 한일 시멘트도 마찬가지인데 너무나 신기하게도 그 차트가 반등하는 그 지점에서 딱 보고 알고 한 것처럼 그렇게 됐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보니까 다들 급등을 했는데 시멘트 업종에 그때 얘기 드릴 때 건설업황이 좋아지면서 제일 먼저 시멘트 페인트주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걸 얘기는 드렸는데 거기서 조금 더 사람들은 모멘텀을 원했던 거죠. 모멘텀이 없으면 건설업황이 좋아져도 시멘트 업종 답답하고 건설업황 사이클 회복되려면 수년이 걸리는데 그 들어가서 기다리기 싫다 나는 바이오주라던가 게임이 좋다.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이 많았는데 남북 경협 그 모멘텀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시멘트의 부활이 남북 화해 무드가 불쏘시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붙여봤는데 북한 인프라 확대 기대감. 시멘트가 지금 생산량이 10분의 1밖에 안 된다고 해요. 북한이. 그래서 만약에 화해 모드가 조성되고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북한의 인프라를 까는 쪽으로 갈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시멘트는 인프라에 처음에 투자할 때 시멘트를 무조건 다 깔아야 되거든요. 그 시멘트주에 지금 그 좋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아세아 시멘트의 합병 과정 자세히 얘기 드렸죠. 아세아 시멘트 그때 몇 주간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해상 운송의 능력을 보유한 한라 시멘트를 그때 인수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라 시멘트가 해상 운송으로 북한에 나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해상 운송 업체를 보유한 지금 시멘트주들이 조금 더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목표가 20만 원을 잡았고 손절가 12만 원. 손절가가 짧기 때문에 목표가가 좀 높더라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이번에 탑픽 종목은 까뮤 ENC입니다. 이것도 전반적으로 크게 보면은 건설 업종인데요. 최근에 현대건설이 많이 올랐어요. 밑바닥에서. 현대건설이 밑바닥에서 한 20% 가까이 올랐어요. 대형 건설사가. 그리고 서희건설 같은 중소형 건설사, 그리고 까뮤 ENC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지금 건설업황 회복 대형주보다 가볍게 나는 소형주라고 해서 까뮤 ENC 건설업황이 아까 건설업종이 무겁고 이러니까 좀 가벼운 종목을 하면 그러면 좀 더 건설업황의 회복이 좀 발빠르게 움직이는 주식으로 하면 좀 답답함이 풀리는 그런 거를 경험하실 분도 계시니까 소형주를 가지고 왔는데 이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한 관급 건축공사를 주로 수주를 하고요. 그래서 관급공사 이런 것들을 하는 거고 관에서 따내는 것들이죠. 그리고 PC공사 이게 주력이에요. 지금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라고 지금 이거는 지금 노원구를 예를 들면 노원구 상계동이라든가 중계동에 주공 단지가 막 1단지부터 막 10단지 막 엄청 대단지들이 많아요. 노원구에 사시는 분들. 그게 다 PC공사로 예전에 지어졌던 것들이거든요. 지금 재건축 얘기 나오고 있거나 진행 중인 것들. 그래서 대형 공사에 굉장히 유리해요. 왜냐면 이거는 공장에서 미리 다 짜와가지고 그 현장에 갔다가 그거를 그냥 조립식으로 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형 공사에 적합하고 단기로 할 수가 있어요. 빠르게, 스피디하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PC공사로 지금 커온 업체고요. 예전에 사망 까뮤였던 업체예요. 그래서 건물 임대에서 수익을 내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봤더니 현대건설이 밑바닥에서 오르는 부분, 그리고 시멘트 업종, 페인트 업종이 오르는 이런 부분을 보니까 건설 업종이 조금 살아나려는 감이 보인다. 현대건설을 연봉으로 보면요. 연봉. 하나의 봉이 1년의 움직임인 연봉을 보면 2011년부터 1, 2, 3, 4, 5, 6, 7년을 하락을 했어요. 근데 밑바닥에서 지금 이제 7년 만에 저점이 높아지고 있어요. 무려 연봉이. 그리고 연봉에서 중요한 게 종가로 1년의 종가가 1년의 마지막 거래일날 가격이잖아요. 보시면 5년이죠. 이거는. 그리고 보통 5일선, 5주선, 5개월선 보내기는 5년선이에요. 5년선을 단 한 번도 뚫지 못하다가 2018년에 지금 뚫었어요. 굉장히 의미가 있죠. 현대건설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발빠르게 움직이는 까뮤 ENC 같은 종목을 보자 하면은 까뮤 ENC는 현대건설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2011년 이후에 7년간 하락을 해서 밑바닥에서 이제 올라오는 거랑 반대로 까뮤 ENC는 이미 재작년 작년에 2009년, 2010년에 그 매물벽을 누르고 이번 연도에 튀어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타이밍이 되게 좋은 거죠.
지금 이번 연도에 벌써 48%가 올랐거든요. 그래서 지금 목표가는 일단 3만 원으로 잡았고요. 손절가는 15,000원으로 잡았기 때문에 건설업종에 관심이 있는데 현대건설 같은 무거운 종목은 싫다 하는 사람들은 약간 중소형주 이런 건설사로 가서 조금 더 현대건설보다 탄력 있는 모습을 기대해보는 이런 전략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이번에 탑픽은 까뮤 ENC로 갖고 왔습니다. 예, 여행주 주목하고 계시는 신일섭 소장님 오늘은 하나투어를 주셨고요. 또 아세아시멘트는 이전에도 매매를 하신 바 있습니다. 함께 사셨던 분들은 급등을 보셨을 텐데 다시 한번 주셨고 까뮤 ENC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두 분의 종목 정리해드립니다. 예, 출발 징수와이드 이 시각 특징주 분석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많이 오르거나 내린 종목 중에서 혹시 사볼 만한 종목이 있는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영진약품부터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장중에는 17%나 급등을 했었는데 지금은 10% 정도 급등세가 나오고 있고요. 이슈가 좀 있습니다. 미국 FDA의 희귀 의약품 지정 승인을 받았다라는 소식입니다. 의견 들어볼 텐데 손창현 팀장께 여쭤볼게요. 예, 일단은 희귀 의약품에 지정이 됐다라는 건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그 제품에 대한 뭐 시기는 뭐 시판까지 한 10년이 걸린다고 하면 희귀 의약품은 임상 1상 이상만 되더라도 일단 시판이 될 수 있는 그런 간결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시판 허가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는 모습인 것 같고 그동안에 상당히 억눌렸었던 뭐 매물이 한꺼번에 좀 쏟아지면서 하락을 하고는 있지만 하루 며칠 정도 거치면 다시 이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오늘 제약바이오 전반적인 그런 흐름들을 짚어드리면 결국 오늘 어제 상당히 이제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매수가 특히나 바이오 제약 쪽으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게 오늘 장 초반에 뜨면서 결국엔 차익 실현을 이끌어내는 그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결국 이 흐름이 그대로 이어지기는 좀 쉽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결국은 오후로 갈수록 결국 지금 시점은 어느 정도 상당히 좀 많이 물린 분들이라면 지금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좀 비중을 좀 줄이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때 보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종목에 따른 실적 베이스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그런 종목들로 재편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제약주들에 대한 움직임은 그런 흐름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진약품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희귀 의약품에 선정이 됐다라는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일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면 실적이 좀 뒷받침이 되고 그나마 이런 부분들이 계속 좀 뒷받침이 된다라고 하면 결국엔 뭐 바이오 시밀러나 제너릭 관련된 그런 회사들보다는 제약이 어느 정도 굳건하게 있는 그런 회사들, 뭐 튼튼한 회사들지요. 녹십자래들지, 뭐 대웅제약, 그리고 뭐 한미약품 이런 쪽에 대한 좀 더 관심이 좀 늘려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근 바이오주가 급락하면서 손실폭이 크셨던 분들은 오늘의 반등을 이용해서 매도해보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겠다라는 의견이셨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겠고요. 저희 바로 이어서 이 시각 특징주 서호전기 보겠습니다. 서호전기의 주가가 장 초반에는 13%나 급등을 했었는데요. 지금 오름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어제보다 2.7% 상승이고 최근에 남북 경협주가 급등하고 있는데 또 덜 오른 경협주는 뭐가 있을까 시장이 좀 찾는 분위기입니다. 서호전기가 물류 핵심 기술로 알려진 항만 자동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오늘 주가에 강세로 작용이 된 것 같은데요. 신일섭 소장께 여쭤볼까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시멘트 업종 같은 그 경우거든요. 지금 건설 업황이 좋아지면서 시멘트주가 좋아지는 그런 그 시기에 있었어요. 흐름에 있었는데 남북 경협이란 테마가 들어가면서 더욱 강력하게 올라가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건설 업종보다는 약한데 현대중공업이라던가 지금 두산엔진 같이 선박 엔진을 만드는 업체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뭐 이런 업체들은 지금 다시 주가가 고꾸라지고 있지만 두산 엔진 같은 경우에 밑바닥에서 많이 올랐고 서호전기도 이제 선박 그 관련 그 기자재 업종으로서 지금 같이 오르는 분위기에 있었는데 서호전기는 지금 남북 경협 쪽으로 테마가 더 강하게 들어온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 컨버터, 인버터, 그 항만 크레인 구동 제어 시스템을 만드는 업체인데 이게 크레인 및 자동 운반 장치를 통해서 컨테이너 이송 능력을 높이는 거예요. 결국 아까 전에 시멘트 업종은 북한하고 이제 뭐 경협이 이루어졌을 때 경제 협력이 계속 개발이 이루어졌을 때 인프라를 깔 때 시멘트가 들어가야 되니까 시멘트주가 오른다. 이런 논리로 지금 오르고 지금 이 컨테이너 이송 능력을 높여준다. 서호전기 이런 논리는 컨테이너로 이제 많은 물류를 실어 날리기 때문에 서호전기에 이제 능력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논리로 또 오르고 있어요. 지금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질 거예요. 오늘 남북경협이 어제 나왔기 때문에 또 예전에 남북경협 테마였던 종목들 그리고 또 예전에 테마가 아니었지만 지금 테마로 낄 종목들을 어떤 지금 세력이라던가 언론이라던가 이렇게 해서 지금 만들어지게 돼요. 그런 것들은 이제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굳이 뭐 세력이 만드는 거라고 해서 나쁘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이거 다 주식시장의 현상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서호전기는 지금 그런 부분이 더 강하다. 네. 현대중공업이라든가 이런 조선업종의 조선업황의 회복에 따라서 오르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지금 약해요. 왜냐하면 대형 그 조선업체들이 지금 본격적인 반등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보다는 남북 경협으로 더 강하게 불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철저히 대응을 해야 된다. 근데 어쨌든 4월 1일 날 지금 2015년에 기록했던 신고가 부근을 돌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런 테마가 엮였을 때 굉장히 이제 오랫동안 쌓여있던 매물벽을 이렇게 쉽게 돌파를 해버리면 그러면은 굉장히 탄력이 더 붙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서호전기는 지금 탄력이 더 붙고 좀 이 관련된 소식이 조금 더 나오면 나올수록 양념이 더 처지면서 더 가파르게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 시각 특징주 또 보겠습니다. 사마 콘덴서가 오늘장 7% 가까이 급등이 나오는데요. 최근 MLCC 슈퍼 사이클에 진입했다라는 소식에 또 삼성전기 우선주가 급등세를 보였었고 이게 후발주자라고 판단을 하시는 건지 좀 보겠습니다. 이 종목 관심 가지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예, 일단 뭐 적층 세라믹 콘덴서에 대한 쓰임이 상당히 좀 많이 증가가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뭐 스마트폰과 더불어서 타블렛 PC라든지 여러 가지 전자제품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결국에 이 사용할 수 있는 이 MLCC가 만들고 있는 제조하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와 그리고 또 수익성이 상당히 좀 최근에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MLCC 관련된 가격이 상당히 많이 좀 증가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은 상당히 더 많이 증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나 관련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이 상당히 좋은 흐름인데 결국 이 흐름이 그대로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은 1분기 실적이 조금 더 뒷받침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추세의 흐름으로 계속적으로 뭐 긍정적인 흐름으로 좀 지켜가시는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시각 특징주까지 분석을 해봤습니다.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간은 종목에 집중을 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이 시각 탑픽주 듣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 송동현 FA 팀장님 전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눈에 띈 종목 말씀 부탁드리죠. 네, 오늘은 이제 에코프로를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은 전반적으로 증시가 어제 바이오를 중심으로 이제 조정이 왔었고, 이제 2차 전지도 굉장히 탄력이 좋았다가 잠시 조금 멈추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는데, 이제 에코프로가 이제 추가 신규로 매입하기에는 좋은 위치까지 오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도 현재 4950원 보합권 수준에서 현재 주가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부근에서 이제 신규적으로 신규 매수를 하실 분들은 좀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투자 포인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역시나 이제 글로벌 환경 이슈가 굉장히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중국을 포함해서 유럽, 미국까지 환경을 규제하고 환경 오염을 방지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전기차 산업을 계속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고요. 그 중심에 이제 에코프로가 있습니다. 에코프로는 전동기 수요를 맞추기 위한 NCA 물질을 생산하는 글로벌 2위 업체인데요. 전동기 수요도 꾸준하고
지금 또 모멘텀이 되는 것은 바로 NCA가 이제 2차 전지 배터리에 사용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SK 이노베이션과 협력을 해서 전기차 배터리에 NCA 물질이 들어갈 거고요. 이제 관련된 GM에 대한 전기 자동차가 이제 곧 조만간 출시가 될 예정이고, 그리고 에코프로 BM이 또 상장이 됩니다. 전극 재료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전년도 대비 출하량이 100% 이상 증가한 상황이기 때문에 18년도 실적 자체가 큰 폭으로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 역시 중국 쪽과도 합작 회사를 세웠습니다. 에코프로 GEM이라는 회사를 세워서 중국 수요에도 대응을 할 전망이고요. 나아가서 이제 유럽이라든지 미국 쪽으로도 아마 추가적으로 2차 전지 소재에 대한 수출 출하량이 늘어날 것으로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18년도 후반기로 갈수록 좀 더 실적이 가시화될 것으로 일단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좀 조정이 왔을 때 매수를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목표 주가는 49,000원 정도로 좀 더 세팅을 해보겠고, 그리고 손절 가격은 39,000원 정도로 잡고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라이브 매매타임 추천주 에코프로에 대한 의견 들어봤고요. 하나금융투자의 송동현 FA 팀장 전화로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장한 지 30분을 막 넘어가고 있는데요. 시황 변화가 있을지 시황센터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의훈입니다. 오늘의 시장 상황 알려드립니다. 북한 리스크가 완화가 되면서 코스피는 어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에 제약과 바이오주가 모여있는 코스닥은 어제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의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코스피는 현재 0.38% 하락을 하면서 2476.66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하락 출발을 했던 코스피는요, 2474선까지 내려와 있다가 현재는 6선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급 상황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개인과 기관이 각각 1,088억 원 그리고 85억 원 매수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1,095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최근 이 외국인의 순매수에 힘입어서 상승을 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현재 하락 중에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1.97% 하락을 하면서 258만 7천 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대차가 현재 4위로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또한 0.59% 오늘 조금씩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이 셀트리온은 0.19% 하락을 하면서 26만 6천 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네, 최근 이 오너 리스크가 감소를 하면서 상승세였던 포스코는 1.69% 하락을 하면서 34만 9천 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LG화학과 삼성물산은 각각 하락세고 KB금융은 상승세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 코스닥 시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0.59% 상승하면서 887.94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880선에서 출발했던 코스닥은요, 889선까지 올라섰다가 현재 안정세로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는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개인과 기관은 각각 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89억 원 매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상승 출발을 했었는데요.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1.05% 상승을 하면서 8만 7천 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메디톡스는 현재 0.48% 하락을 하면서 68만 6,8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CJENM도 소폭 오르는 모습입니다. 바이로메드는 1.21% 상승을 하면서 22만 5,9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함께 보시면요. 현재 HLB가 4.54% 상승을 했습니다. 이 HLB의 항암제 중국 판매량이 전년 대비 74% 상승했다고 보도됐는데요. 현재 96,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펄어비스는 0.04% 상승세고요. 셀트리온 제약, 코오롱 티슈진,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모두 상승세입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 200 중 어떤 종목들이 가장 많이 상승을 했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1위는 영진약품입니다. 9.23% 상승을 하면서 9,59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최근 많이 하락세를 이어갔던 이 롯데지주는 3.61% 상승을 하면서 66,0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LS산전은 3.51%, 그리고 삼성 SDS는 3.47%, SK디스커버리는 3.32% 상승세입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어떤 종목들이 가장 많이 하락을 했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남해화학이 가장 많이 하락했습니다. 3.97% 하락을 하면서 18,15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쿠쿠홀딩스 또한 2.88% 하락을 하면서 11만 8천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LG이노텍도 2.56%, 그리고 계속 상승세를 이어갔던 SK하이닉스 또한 2.50%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또한 하락세입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1위는 셀트리온입니다. 2위는 인스코비, 3위는 SK하이닉스, 4위는 남광토건, 5위 파미셀, 6위부터 이화전기, 네이처셀, 8위 삼성전자입니다. 네, 1위인 셀트리온부터 조금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이 바이오 대장주인 셀트리온은요, 최근 금융감독원이 제약 바이오 기업에 대해 감리 실시를 예고한 바 있는데요. 이후 하락세를 이어갔지만 이 바이오 시밀러 활성화가 추진되면서 셀트리온의 미국 진출이 탄력을 받을 수도 있다는 기대도 함께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0.19% 상승을 하면서 26만 7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4위인 남광토건 조금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이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요, 이 남북 경협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철도 연결과 도로 신설 등 수혜가 예상이 되면서 개성 공단에 입주했던 건설업체 남광토건도 덩달아 상승 중입니다. 18.43% 상승하면서 3만 85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5위인 파미셀 조금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파미셀은 어제 급락했습니다. 이 바이오주에 대한 거품이 언급되면서 외국인과 개인이 매도에 나서면서 하락을 했는데요. 파미셀은 올해 첫 줄기세포 치료제를 출시한다는 기대감에 계속 상승세를 이어간 바 있습니다. 현재는 0.51% 하락을 하면서 19,5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최희원이었습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2부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잠시 뒤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문의 주신 종목 상담 시간 가질 거고요.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와 있거든요. 저가 매매의 달인 전화로 만나봅니다. 유한타증권 스타 PB센터의 장규환 이사 연결할게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눈에 띈 종목 어떤 종목이실까요? 네, 오늘은 그 SK케미칼을 보겠습니다. 뭐 그동안에 그 화학하고 그 백신 산업, 바이오 이렇게 아우르는 그런 회사인데 그동안에 그 SK디스커버리하고 그 지분 관계 그리고 분할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제 현재까지 이루고 있는데 어제부로 그 마무리가 됐죠. SK디스커버리의 이제 자회사로 편입이 이제 완전히 되면서 현물 출자를 통해서 했죠. 그래서 이제 SK디스커버리가 지분을 27.19% 이상 확보하면서 지주회사로서 일단은 마무리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SK케미칼이 어떤 이력이 있냐면은 과거에 우리나라의 국산 신약 1호 항암제 썸플라를 내놓은 기업이 바로 SK케미칼입니다. 그 이후 99년도에 이렇게 내놨는데 그 이후 이제 2001년부터 뭐 천연물 신약 조인스 그리고 2007년도에 뭐 발기부전 치료제 엠빅스 이런 것은 이제 세상에 내놓은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그 분할된 이후에 최창원 부회장이 이제 40% 정도 이제 SK 디스커버리 지분을 갖고 있으면서 또 부회장으로서 SK도 이제 지배 구조가 이제 완성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이제 현재 그 회사가 하고 있는 거는 이제 두 가지죠. 이제 그린 케미컬과 이제 라이프 사이언스. 이제 라이프 사이언스 쪽에서 이제 신약이라든가 백신 이런 쪽으로 하는 거고요. 그린 케미칼에서는 화학 쪽인데 화학 부분의 그 흐름 자체도 아주 좋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PP 소재라든가 친환경 소재를 개발하면서
엔지니어링의 플라스틱, 뭐 탄소 소재, 뭐 에너지 저장 소재,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최근에 이제 급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라이프 사이언스 쪽에서의 이제 백신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어떤 우리가 이제 감기나 이런 인플루엔자에 관련된 백신, 그래서 스카이셀 플루라고 이제 현재 2015년부터 상용화했죠. 2015년부터 상용화했는데, 이 현재 이 나온 거마다 거의 이제 완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리고 작년부터 또 하나 이제 눈에 띄는 게, 우리가 여기도 이제 백신을 했는데 대상포진 예방 백신을 만들었죠. 이거 역시 최근에 이제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인플루엔자와 관련된 백신 같은 경우는 과거에 우리나라는 6세까지 의무 백종을 6세 그리고 65세 이상 의무 백신을 이렇게 했죠. 근데 올해부터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 무료 백신이 확대됐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회사의 백신 자체가 아주 잘 팔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과거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인플루엔자 백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외국에 한번 기술 수출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 크게 주가도 한번 요동친 적도 있었는데, 이렇듯이 화학하고 백신 이런 쪽에서 양날개를 올렸는데, 그동안 회사가 분할된 이후 주가는 이렇다 할 상승세를 못 가졌죠. 전혀 올라가지 못하고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어떤 이런 여러 가지나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매기가 몰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해서 보시면은 어떤 것을 지금 점검해야 되냐면은, 지난 4월 초에 10만 원을 저점을 형성을 했었습니다. 이것이 요번에 13만 원까지 내려와 다시 한 10만 5천 원까지 올라갔다 다시 내렸는데, 10만 원의 저점을 깨지 않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고점 역시 10만 원 7천 원 정도의 단기 물량대를 뚫어서 안착하는지를 확인하면은 큰 흐름으로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저점에 한번 공략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가격 전략으로서는 현재가 매수고 목표는 한 13만 원, 손절가는 98,000원, 이런 가격 전략으로 해서 한번 임해 보시면은 큰 흐름 갖고 한번 보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저가 매수 관심 주는 SK케미칼이었고요. 목표주가 13,000원 설정을 13만 원 설정을 하셨습니다. 유한타증권 스타PB센터의 장기환 이사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계속해서 이번 시간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4477님께서 신성 델타테크를 문의하셨는데요. 사신 가격이 3,500원이어서 수익권 내 계시기는 하지만 지금 좀 걱정이 되시는 구간이실 것도 같습니다. 비중 20%이시고요. 대응 전략을 여쭤보셨거든요. 손찬현 팀장께 들어볼게요. 네, 예. 신성 델타테크는 잘 아시다시피 세탁기, 에어컨, LCD, 전자 부품을 만드는 업체입니다. 근데 주로 이제 LG전자 향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LG전자에 대한 최근에 무선 청소기라든지, 그리고 세탁기에 대한 OEM을 동사가 이제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컬링 대표팀이 LG전자의 무선 청소기 이제 선전도 하는 부분들이 있었죠. 예, 그런 걸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계속 좀 많이 판매가 되면 동사한테도 상당히 이득이 된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LG전자가 최근에 이제 프리미엄 가전 제품에 대한 판매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신성 델타테크에 대한 매출에 대한 부분이나 영업이익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1분기 상당히 좋은 컨센서스를 유지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것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포지션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런 백색 가전에 대한 판매는 일단 결혼 시즌인 이제 여름이나 가을에도 성수기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는 조금 더 들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차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흐름 보시면 결국 차트 흐름이 계속 좀 박스권으로 유지가 되는 흐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매수한 가격이 저점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4,500원은 일단 익저가로 정해두시고 4,500원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계속적으로 뭐 보유를 하는 그런 전략을 보이도록 하겠고요. 다시 이제 박스권 상단이 돌파가 되면 일단 다시 한번 추세가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단기 목표가는 5,500원 제시해드리고 한 7,000원까지도 추세의 흐름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시 한번 주가가 5,500원 선을 터치했을 때는 차익 실현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저희 바로 이어서 두산 엔진 살펴볼게요. 3803님께서 두산 엔진을 6,230원에 50% 비중을 실으셨습니다. 매도가 알려주십시오라고 적으셨는데요. 신섭 소장님. 네, 매도가 최소 10,000원 봅니다. 1년 사이에요. 그리고 두산엔진 같은 경우는 지금 선박 엔진을 만드는 업체인데요.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에 주로 선박 엔진을 만드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죠. 대우조선해양하고 삼성중공업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그 선박을 만들어요. 뭐 유조선, LNG선, 컨테이너선, LPG선, 자동차 운반선 비롯해서 FPSO, 뭐 고정식 플랫폼, 해양 플랫폼이죠. 선박부터 해양 플랫폼까지 다 지금 그 섭렵하고 있는 업체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업체들이죠. 거기에 선박 엔진을 대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 조선업황이 좋아져야 두산 엔진이 좋아지는, 두산중공업을 포함해서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근데 왜 지금 그 조선업황이 이제 이제 조금 바닥을 치고 올라가려는 기미가 보이냐. 일단 페노션이라고 하는 업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벌크선 업체예요. 그리고 지금 뭐 두산 엔진이 지금 뭐 그 엔진을 만들고 있는 대우조선이랑 삼성중공업은 자동차 운반선, 컨테이너선을 뭐 다 만들죠. 일단 CCFI라는 지금 뭐 그 중국발 컨테이너선 운임 지수 2016년을 바닥으로 해서 꾸준히 올라왔어요. 2016년, 17년, 18년은 계속 그 횡보를 하고 있지만 2016년 바닥으로 올라와서 횡보를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지금 BDI 지수, 벌크선 운임 지수, 벌크선은 그냥 뚜껑이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배에 보면은 곡물이라던가 뭐 철강이라던가 막 그냥 싣고 가죠. 컨테이너선이나 자동차 운반선 같은 경우에는 박스가 있고, 벌크선 운임 지수는 보면 2016년 바닥으로 꾸준히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벌크선 운임 지수랑 중국에서 출발하는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 다 2010년 바닥으로 찍고 올라왔다는 거죠. 운임이 올랐다는 거는, 지금 이게 운임을 올려주는 거는 계속 이게 업황이 회복이 되지 않으면 운임을 올려주지 않아요. 업황이 불황으로 가면 운임이 떨어지고, 지금 이게 밑바닥을 치고 오르고 있고, 그리고 전체적인 차트를 봤을 때 전부 이건 연봉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이클이 지금 너무나 크기 때문에 페노션, 두산엔진, 대우조선해양 다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5년선을 지금 돌파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5년 동안 단 한 번도 5년선 위로 올라온 적이 없어요. 지금 페노션, 두산엔진, 대우조선해양 하락폭이 너무나 심했어요, 지금. 그쵸? 거의 뭐 이게 몇 분의, 한 10분의 1 토막 막 이렇게 났거든요. 지금 뭐 바닥을 찍고 턴어라운드를 한다고 해서 단번에 저 시점으로 갈 수는 없는 거죠, 이게. 아무리 테마가 끼더라도 이런 커다란 업황 사이클이 있는 종목이 단번에 갈 수는 없는데, 이 전반적인 부분을 봤을 때, 아까 전에 다 운임지수라던가 이런 것들도 다 보여드렸고, 그리고 뭐 그 유가도 있어요. WTI, 두바이유, 브렌트유. 바닥을 다 찍고 지금 급등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시작이거든요, 유가는. 유가가 이렇게 오르게 되면 유조선이라던가 LNG선, 뭐 이런 것들이 다 개발이 되게 돼요. 유가, 천연가스. 그래서 계속 그 선박 수주가 들어오면 대우조선해양이나 삼성중공업에서 두산엔진에 엔진을 만들어달라. 또 이러겠죠. 그러니까 계속 이제 선순환의 고리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두산엔진은 지금 5년선을 처음으로 지금 5년 만에 돌파를 했고, 이번 연도에 60% 가까이 올랐지만 떨어진 폭에 비해서 지금 오르는 지금 그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최소 2004년이나 2003년도에 10,000원 정도 가격까지 가는 지금 흐름으로 지금 진입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년을 보유하셔서 10,000원대 근처에서 파는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걱정 없이 들고 가셔도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두산 엔진 봐드렸고요. 이번에 필룩스 볼까요? 필룩스 매수가가 27,384원이십니다. 비중 40%를 들어가셨고요. 주가가 좀 최근에 많이 올라갔었는데요. 손창희 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바이오 제약 관련돼서 간단하게 좀 얘기해드리면, 최근 이제 필룩스는 뭐 LED 조명을 담당을 했었던 업체인데, 네. 최근에 이제 바이얼진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일단 대장암 치료와 관련된 이제 치료제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바이럴진을 인수함으로써 이제 모회사 코메젠투스라고 하는 회사,
뭐 명역 항암 치료제 관련된 부분으로까지 뭐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상당히 좀 좋은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뭐 업계에서는 제2의 신라젠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기도 했지만 결국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고점에서 조정이 나오면서 동사도 이 부분을 좀 피할 수 없을 거라고 좀 보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일단 단기적인 고점에서 상당히 좀 많이 뭐 물려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지금 시점에서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반등시마다 비중을 좀 줄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어서 일단 1차적인 부분은 한 24,000원 정도까지 반등시 좀 줄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네. 추가적으로 좀 더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27,500원까지 매수한 가격까지 뭐 단번에 상승을 하진 못하겠지만 조금씩 상승을 하면서 일단은 비중을 좀 줄여놓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그리고 27,000원까지 상승은 일단 좀 추가적인 단기적으로는 좀 쉽진 않아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줄이면서 리스크 관리에 대한 초점을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필록스까지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이었고요. K투자정보의 손창현 팀장,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이제 마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가 엇갈리면서 출발이 됐는데요. 코스피는 어제보다 0.3% 정도 좀 밀리고 있고요. 코스닥은 또 제약 바이오 쪽으로 매수세가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0.5% 강세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좀 적을 수 있는 금요일이죠. 시장 분위기 잘 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